100일 만에 이렇게 난리판이 된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정권 초기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좀 도와줘라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대통령 좀 도와줘라. 대통령은 도와줘야지. 지금 네. 정무수석이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홍보수석하고 쟤들은 지금 당에서 뭔 짓 하는 거냐 지금.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논쟁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있었잖아요. 저는 그 선고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대선 개입이고 유권자들, 주권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하고 법조 엘리트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제 뭐 그거를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현재 시점에서 예, 당이 제가 보기에는 개판이에요.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이요.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냥 개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는 왜 있나요?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은 그냥 다들 전략이란 게 없어요. 이재명 당 대표 때는 탄핵을 하든 뭐를 이제 정부를 밀어붙이든 지도부의 전략이란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항상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이런 계획이란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이거는 그냥 각자 의원들이 지금 막 지르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환심한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도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네. 법사위원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처음 나온 거는 네. 그때 의원들이 던져요. 그러면 여론에서 뭐 해야 된다. 뭐 김어준이 얘기하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합니다. 지금 3대 특검 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원들이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연장을 해요. 그러다가 합의했다가 또 파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문회를 하면은 청문회 다음에 그럼 무슨 플랜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그 갑자기 질러버려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패신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밥숟가락을 얻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이게 당대표가 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밥숟가락 좀 그만 얹어라. 당대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지금 추미애 뭐 위원장에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들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게 무능한 거예요 지금. 아니 혹시 지지자들 혹은 뭐 여론의 추이에 매우 빠르게 실시간으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담아 액션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심을 담아서 계획을 짜야죠 그러면은. 네.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이것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다가 그냥 권고를 했다. 또 본인들의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요. 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이 통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표는 이거를 그럼 전략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지를 원내대표의 권한도 존중해주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야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야?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유엔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뭐 사활을 걸고 국익을 위해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외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은 자 대통령 외국가 계시니까 그거는 좀 약간 우리 맞습니다. 좀 네. 정쟁을 좀 그만하고 대통령 외교 활동 좀 뒷받침합시다. 야당 좀 협조할 거 협조해 줍시다. 막 이렇게 설득도 하고 분위기 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 나가서 국익 활동 유엔에서 뭐 활동하고 엔드 뭐 이런 플랜 하더라도 모르겠다 그냥 야 조이대 물러나라 이게 맞아요? 집권 여당이 할 짓이에요 이게. 물론 제가 또- 대통령실 관계자라면 네. 정말 화나겠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에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아니 방향들이 다 한쪽으로 가시니까 또 반대쪽 얘기도 좀 이 해봐야지. 민심- 아니 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장성철 소장님이 지적한 포인트와 제 포인트는 달라요. 알겠습니다. 저는 청문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논란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 이게 계획돼서 예. 잘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는 거냐고요. 예. 그냥 던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그럼 뭐하러 지도부가 있습니까? 저는 청문회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뭐, 사람이에요. 예. 두 분 다 하나씩 드리면 그 과거의 정치 문법이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게 아름다운 정당의 모습이고 별로 이상한 소리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소리를 잘 담아낸 의원들이 상향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즉각 받아서 당 지도부와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담아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맞으나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혹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재판 문제에 대해서 매우 편향되게 행동하는 걸로 보여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혹은 이 사람 싹을 잘라내야 된다고 민주당이 혹은 뭐 당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더 강력하게 오히려 대통령이 안 계실 때 당에서 그 몸빵을 해가면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앞을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견도 내지 마라고 해서 네. 당정일치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이 막 찍어 누르고 이러면 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모든 의원들이 내가 당원들한테 강성 당원들한테 돋보여야 되겠어. 그냥 뭐 검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질러야 되겠어. 네. 청문회도 해야 되겠어. 모르겠어. 그때 닥쳐서 뭐 생각해 보지. 이게 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린 우리당 때 2004년 때 네. 108번대 얘기 나오고 국민의힘 봉숭아학당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당해 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에요. 지금 지도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런 전략도 없고 통제권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예. 돋보이고 싶은 거고 뭐 각자 여러 뭐 가지 정치적 이익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출마하시고 싶은 분들이 해석컨대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발언들이 세요. 하이라이트를 장식을 합니다. 네. 그럼 당에서 적절히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다가 쟤들도 얹었어? 네, 나도 얹어야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페이스북에 쓰는 게 맞냐고요, 이게. 그럼 당대표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당대표 내려놓고 페이스북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근데 원내대표는 요즘 특별히 잘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이제 약간 더 이 통제권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돋보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부류는 아닌데 원내대표랑 또 뭐 당대표랑 지금 패싱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지금 집권 여당이 100일 만에 이렇게 난리파리 된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정권 초기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좀 도와줘라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당이. 지금 오늘 제가 세 번째 방송인데 네. 그나마 여기에서는 엔드 다뤘지 다른 데는 거의 다루지도 못했어요. 지금 아, 이 그래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 조희대 물러나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통령 좀 도와줘라. 대통령은 도와줘야지. 지금 네. 정무수석이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홍보수석하고 쟤들은 지금 당에서 뭔 짓 하는 거냐 지금.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지도부는 왜 선출을 합니까? 여러 가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부의 네. 선택과 판단의 몫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법사위원장이 얘기하면 어이 잘했네. 또 딴 사람이 얘기하면 잘했고 이거 뭐 지도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체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판단을 해보고 네. 재판 문제 통을 위해서 그냥 총대 메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헌법 유린 아니에요?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지 멈춰 있잖아요. 네. 대통령 재판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기 위해서 총대 메고 조희대 쫓아내는 거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대법원장 쫓아내도 돼요. 이게 헌법과 법률에 있습니까? 윤석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네. 쫓아냈잖아요.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조희대 쫓아내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재판이 중지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이제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김용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대법에서 판결이 나올 텐데 거기서 만약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조이대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월급 루팡 썰이 자꾸 돌아가지고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일은 또 하고 가야 되니까요. 네. 이 그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어떻게 되었나 이 달력을 보면 3월 28일에 사건 접수가 된 거고요. 상고심이 네.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 4월 22일까지 소부에 있었습니다. 4명 있는 재판부에 있다가 그거를 이제 4월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가지고 와라고 해서 24일에 기일을 한번 열었고 네.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9일 만에 이 결론이 내렸다. 22일부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왜냐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걸 다 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 기간이 아닌 한. 그리고 실제로 그 오경미 재판관이나 이은구 재판관 그 대법관은 이거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냈어요. 너무 짧다. 네, 속도도 그렇고 이거는 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 맞춰서 선례를 따라서 이제 판결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데서 본인들이 그 속도를 막지는 못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더 의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수 의견이잖아요. 네. 다수 의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수 의견 말이 맞다라고 그 사람들의 힘에 주장을 실어줘가지고 조희대 탄핵해야 돼, 사퇴해. 이게 맞냐고요,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난 뒤로 바로 파기환송심 2심 재판부 15일에 기일이 잡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일지는 이렇다라는 말씀. 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 같잖아요. 네. 한 달 이상 42일. 있었다고 하시니까.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재판 연구관들이 네. 충분히 자료 검토해가지고 의견서 다 작성하잖아요.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좀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소부에서 봤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 재판관들 왜 두냐고요. 네. 대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이 다 그럼 일일이 처음부터 자료를 다 검토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구관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들이 재판관들이 있고. 다 연구해가지고 다 네. 올리고 네. 자기 의견서 하고 그걸 아주 검토하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열리잖아요. 국정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각 기관에다가 부처에다가 자료 요구를 의원이 해가지고 그 이만한 자료를 다 본인이 분석해서 뭐 자료 만들고 질의서 만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좌관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하니까. 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 의원이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장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질의하고 네. 정책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그것도 저도- 잘못된 거네. 그럼. 아니 저도 그 말에 아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네. 기간을 보면 어쨌든 전원 합의체에서 내가 이 사건을 받아들은 뒤에는 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게 맞죠. 근데 네. 자꾸 그게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재판관들이 의견서를 쓰고 자료 검토한 부분들을 빼버리고 네. 그냥 4월 22일부터 9일 만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자료 검토 제대로 없이 네. 그냥 선고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 번 논쟁이 네, 있었고 네. 이거를 계속 더 네, 할 네, 필요는 네. 없고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별개로? 그거를 명시적으로 뭐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잖아요. 회동이 있어서 무슨 공작이 있었네 이런 게 그런 게 아닌 이상 대법원장을 직접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도 크고 위험하다. 네. 지금까지 1988년과 1993년에 두 차례 대법원장이 물러났는데 모두 내부에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 삽질로 인해서 사인회동이나 이런 뭐 허위 정보에 기반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조희대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는 쏙 들어가 버렸다. 지금 이게 너무 거칠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똥볼을 계속 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청문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논쟁점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걸 보면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개혁 뭐 대법관 증언하겠다.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뭐가 한 마리 튀어나오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로 올마갔어요.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 올마갔어요. 그러다가 조희대 사태로 올마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인회동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공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청문회로 가요.
뭐 하나 매듭은 하나도 못 지고 다 죄송한 말인데 똥 싸다 끄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점심시간에 왜 그래요? 이렇게 똥을 좋아해 똥을 죄송합니다. 차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은 제대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하자. 누가 이 얘기하면 우르르 또 그거 있잖아요. 동네 축구에 보면은 이게 포메이션이 없어요. 형세 포메이션이 없고 공 하나 하면은 20명이 달려들어요 이렇게. 토탈 사커입니다 그게. 그게 토탈 사커예요. 모두 몰려가지고. 그게 이제 10대 빵으로 지는 딱 그거예요. 네. 이게 뭐냐고 이게 당이 이게 뭐냐고. 그 사인회동- 리더십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인회동에 대해서 왜 더 근거가 좀 안 나오나? 아 열린공감 TV가 없으니까. 봉지했습니다.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해라. 열린공감 TV에 아, 있는 그래요? PD가 우리도 취재를 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거 니네가 하도 전화 확인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다 이제 아니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면 어떻게 해? 취재를 해놓고 보도를 해야지. 이거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으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시비 안 걸었을 거예요. 근데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그러한 아니라? 선고나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과거에 원한과 보복이 있어가지고 계속 허위사실로 조희대 물러나라 사퇴해라 탄핵한다 협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네. 네.